자, 예제 7번인데요. 요거 7번부터 간단하니까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항들이 시그마 AN이 수렴하느냐라는 얘기는 SN이 수렴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수렴이라는 것은 코시하고 같은 말이니까 코시 판정법을 적용시킨 결과고, 그 다음에 항들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부분합이 단조 증가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수렴하고 같은 말이, 단조 증가일 때는 수렴하고 같은 말이 위로 유계다라는 뜻이라서 결국 시그마 AN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필요주문해지죠. 그래서 이 두 정리를 직접 이제 적용시켜보는 그런 예제를 여기 다뤄보자 이거예요. 7번을 먼저 보시면은 시그마 n 이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 이게 수렴하느냐. 일단 항들이 0 이상이다라는 사실 만족하죠, 그죠? 항들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부분합이 단조 증가라서 무한대만 아니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SN이라는 것을 SN을 두 기를 시그마 K 꼴 0부터 N까지 K 팩분의 1 이렇게 놨을 때, 이러할 때 SN이 단조 증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는데, SN이라는 것은 뭐 보시면은 0팩분의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1 해보면 이것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을 2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볼 수 있으니까 2의 n-1승보다 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 실제로 부등호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쭉 뒤에 거 다 더한 거 해봤자 결국 한 거니까 요까지가 1이라서 3이죠. 3. 2 더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a.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2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r분의 a. 그래서 3보다 작다. 임의의 n인 n. 따라서 결국은 SN이 위로 유계다 이거예요. 결국 시그마 n 이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k 팩분의 1 이것은 수렴한다. 수렴하고, 자, 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조 수렴 정리 이용해서 확인한 거죠. 그죠? 단조 수렴 정리. 이 값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자연로그 및 2라고 정의한다 이거. 이 값을 시그마 n 이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k 팩이 아니라 n이 했으니까 n 팩분의 1 여기에 놨겠네요. n 팩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이것을 자연로그 및 2라고 보통 정의한다. 오일러 상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을 보시면은 5번 시그마 n분의 1은 수렴하는가?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저거 1번, 5번하고 6번 둘 다 합쳐서 이제 뭐 그 보통 P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르죠. 자, 5번에 발산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발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느냐 하면 보통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를 요렇게 해가지고 더 작은 값을 갖고 오는데, 더 작은 값을 요렇게 갖고 올까요?
요거는 이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보다 크가 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끝에 거까지 여기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작은 걸 2번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요걸 생각해 가지고 제일 작은 게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을 4번 더한 거. 하나, 둘, 셋, 4개, 5, 6, 7, 8이니까. 그래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이것은 8분의 1이 4번 나왔다. 이거. 역시 2분의 1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2의 k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할까요? 플러스 1부터 2의 k 마이너스 1제곱 2의 k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1부터 해서 2의 k 제곱분의 1 여기까지 해가지고 맨 뒤에 게 2의 k 제곱분의 1이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이게 2의 k 제곱분의 1을 여기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2의 k 마이너스 1제곱번 더한 거 해가지고 2분의 1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개수가 2의 k 제곱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결국 날아가니까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2의 맨 뒤에 거 요거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것을 요 개수만큼 더한 거 로어 바운드가 되죠. 하나같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2분의 1 자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제 요것은 로어 바운드를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에 하나, 둘, 3, 세제곱, k제곱까지니까 요 k가 나온다. 그죠? 근데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어디로 가죠? k가 무한히 커지면은 이거 무한대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s의 2의 k제곱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은 SN은 유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실상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써봅시다. 다 쓴 건데 사실. 자, 여기 그대로 써봅시다. 그냥 도입만 지우면 되겠는데. 5번.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이렇게 잡으면은 이므로 S2K가 2의 K제곱은 위로 B6에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SN도 당연히 위로 B6이죠. 6개가 되어 시그마 AN 이꼴 S 리미트 SN 이꼴 무한대 즉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무한대가 돼서 발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6번을 보시면은 6번은 방금 했던 사실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6번에서) n의 p제곱분의 1하고 n분의 1하고 누가 더 크죠? 자, 요거보다 이게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언제? p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이므로 이거 아까 전에 지금 5에 의해서 그죠? 5에 의해
이게 무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한대 되죠. 그래서 n의 p승분의 1 했는데 이렇게 되므로 자 위에 5에 의해 시그마 n분의 1은 무한대이므로 시그마 n의 p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발산한다 이거. 발산한다. 다시 말해서 무한대다 이거. 해서 이제 일단은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p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따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아까 저기 있는 계산 과정하고 비슷한데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체크해 볼 거예요. 위로 유계라는 사실을 체크를 하자면 1분의 1 더하기 1의 p제곱분의 1이니까 자 1 더하기 2의 p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p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p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p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써보느냐 하면은 2의 k제곱에 2의 k제곱의 p제곱 2의 k제곱의 p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번에는 유계다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 하면은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오려면 아까는 저기서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작은 걸 개수만큼 더하면 로어 바운드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게 큰 게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묶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일단은 이렇게 묶고 먼저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8, 7까지 여기 뭐를 갖고 왔냐면은 6의 p제곱분의 1 더하기 7의 p제곱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앞에 것까지 그래서 하면 이게 뭐예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의 p제곱분의 1 나오고 2의 k제곱의 p제곱분의 1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가 이거니까 제일 큰 걸 두 번 더한 거 2의 p제곱분의 1을 두 번 더한 거 다시 말해서 여기 어퍼 바운드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2의 p-1제곱 되죠. 그죠? 근데 p-1이 p가 1보다 크니까 요게 지금 2의 1-p잖아요. 죄송해요. 1-p죠. 그죠? 1-p. p가 1보다 크니까 이 0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그마면 그 유한합이 될 수 있죠. 거듭제곱 계속 나온다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가지고 이게 제일 큰 값이니까 제일 큰 값을 4번 더한 게 제일 더 커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4의 p승분의 1 되는데 사실상 이게 4였는데 4가 2의 1-p의 제곱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곱항의 바로 앞에 거 제곱항 2의 거듭 제곱항의 바로 앞에 것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게 2의 k-1제곱에 p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 뭐예요? 2의 k-1제곱이 나와서 여기 뭐냐면은 2의 1-p의 k-1제곱이 나오고 그죠? 이쪽은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 S에 요거를 S의 2의 K 제곱이라고 본다면, 그죠? 2의 K 제곱이라고 본다면, 요것은 작거나 같기를 1 더하기 2의 1-P 더하기 2의 1-P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2의 1-P의 K-1제곱 이렇게 되죠. 자, 더하기 이 값은 해봤자 2의 K제곱 분의 1의 P제곱이죠. 그죠? 그럼 K를 무한대로 보냈다. 이건 얼마예요? 요것은 1-R분의 A잖아요. 해서 이것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1-R분의 2의 P 요건 보내지기를 1-R분의 A A가 1이죠. 그죠? 이걸로 가잖아요. 공비가. 그 다음에 여기는 K를 무한대로, 이건 제로로 가니까 무시해도 되죠. 결국은 이제 이 값은 뭘 뜻하냐면은 이것은 결국 SEK라는 것이 사실상 SK보다는 크거나 같았는데요. SK는 K번째까지 합이고 2의 K제곱까지 하면 당연히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따라서 SK라는 것은 저기 있는 극한값 1-2의 1-P제곱분의 1이라는 양의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SK가 유계가 됐으니까, 즉 SK가 위로 유계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SN은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죠? SN은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이것은 수렴한다. 사실 N이 일무한대. 물론 이게 이제 시그마 리미트의 SN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시그마 n 팩분의 1 n 이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 수렴한다는 사실도 체크했고, 이것을 오일러 상수 2 자연로그 및 2로 정의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값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자연로그 및의 정의가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서로 일치한다. 정리 4.7.10 동그라미 해두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게 2하고 같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어제 했기 때문에. 자, 어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그마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이제 1 플러스 1팩분의 1에 1팩분의 1이 1이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팩분의 1에 1-n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2 더하기 n팩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n-1 이렇게 되죠. 해서 이제 이 결론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이항 정리에 의해서 어제 한번 정리해 봤잖아요. 그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값이
극한값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유도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2가 된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뭘 할 거냐 하면은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일 거예요. 뭘 보이는 게 편하겠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것은 이 값들이 다 뭐예요? 1보다 일단 작거나 같아요. 그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요 뒤에 요 곱한 게 1보다 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냥 뒤에 거 없애버리면 1 플러스 1팩 1 플러스 1 플러스 2팩분의 1 3팩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1 이거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이것의 극한값이 뭐예요? 예, 2. 이거의 극한값이 2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극한값과 요것의 극한값을 비교했을 때 이것의 극한값이 크거나 같다. 그게 뭐죠? 예, 이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뭘 사용해서? 비교 극한 정리를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먼저 보이자 이거예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SN과 TN을 이제 그 정의를 먼저 해놓고 갑시다. SN은 뭐냐? 시그마 K 이꼴 0부터 N까지 K 100분의 1에 1이라고 두고 TN은 뭐냐?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라 할 때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왼쪽에 TN의 리미트 값이 리미트 TN이 요걸 먼저 보이자. 2보다 작거나 같다. 리미트 TN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리미트 T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자, 이걸 보이려면은 먼저 TN은 뭐죠? TN은 방금 저기서 썼던 대로 증명의 틀을 갖추자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 팩분의 1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파트 다 날리면은 그죠? 다 날리면은 작거나 같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팩분의 1에 더하기 땡땡땡 n 팩분의 1. 이게 SN 임의의 n이 뭐 그 1 이상의 n 자연수 n에 대해서 따라서 비교역한 정리에 의해 리미트 TN은 리미트 SN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쪽이 2죠. 자연로그 및 이쪽이 뭐예요? 죄송해요. 요게 TN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이쪽이 2죠. 그죠? 예, 됐어요. 그래서 비교역한 정리에 의해서 한쪽이 확인이 됐죠. 그죠? 이제 나머지 한쪽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뭐 증명 과정이 보면은 이쪽으로 리미트 T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TN이 1 플러스 2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4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2 1 마이너스 n분의 3 가지고 n번째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n팩분의 1에 1 마이너스 n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n이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 이쪽 부분을 빼버리면 n이 뭐 예를 들어서 3 이상이라면 요까지만 갖고 와봅시다. 3 이상이 스몰 n이 3 이상이라면 요까지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음수는 아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파트만 여기 딱 빼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더하기 300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2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맞나요? 당연히 부등식 만족하잖아요. 언제? n이 얼마일 때? n이 3 이상일 때는 이런 걸 다 만족해요. n이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항, 이게 100 이상이 된다면 뭐 100항까지만 끊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3 이상의 n에 대해서 이 사실을 만족한다면 양변 리미트를 취해도 되죠. 양변 리미트 취해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리미트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n을 무한대로. 그렇다면 자 이쪽은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200분의 1에 요거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니까 1로 가잖아요. 그럼 됐고 더하기 그 1-n분의 1 되고 더하기 300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2가 나올 건데 이쪽은 0으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니까 결국은 뭘로 가죠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200분의 1 더하기 30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리미트 tn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밝혀놨어요. 이거. 그래서 이 값은 하나의 실수예요. 이 값은. 그렇다면 이 실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n을 4로 갖고 와봐요. 여기 네 번째까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면 더하기 400분의 1도 또 마찬가지 성립하고 다섯 번째 갖고 와도 똑같이 다섯 번째 항 이후에 대해서 만족하는 양변 리미트 취하면 결국 이제 요 부등식을 요게 S3이잖아요. 요 부등식을 S4일 때도 S5일 때도 S6일 때도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의의 SM들이 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M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SM의 극한값이 뭐예요? 리미트 tn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SM의 극한값이 뭐죠? 2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 한쪽 나머지 관계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tn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항을 어디까지 갖고 오느냐를 이용해 가지고 양변 리미트를 취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n번째까지를 갖고 오고 n번째까지를 갖고 오고 그죠? 여기 m항 이후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양변 n에 대해서 극한을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아까 전에 우리 부등식 양변 리미트 취하는 그 균등 코시 판정법 증명할 때 아이디어하고 비슷해요. 결국 그 극한은 부등호를 보존한다는 비교 극한 정리를 써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답안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일단 고정된 m 이걸 보이기 위해서 고정된 m인 n 자연수 m 이게 아까는 3인 경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에 대하여 tn은 1 플러스 200분의 1 1-n분의 1 더하기 m 100분의 1에 1-n분의 1 더하기 곱하기
1-n분의 m-1 더하기 또 가서 n팩분의 1에 1-n분의 1, 1-n분의 n-1 요까지만 끊어내자 이거죠. 요까지만 끊어내고 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팩분의 1, 1-n분의 1 더하기 n팩분의 1, 1-n분의 1, 1-n분의 m-1 요까지만 그대로 나온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m은 고정된 상태, m이 아까 3, 100 뭐든 간에 m보다 n이 크기만 하면 이걸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특정한 항 이후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결국 양변 리미트 취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 이미 t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예제 117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4번 1의 4번에 의해서 그래서 tn은 수렴한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했어요. 이거 예제 4번 그러니까 페이지 117 자 함으로 양변 리미트 취할 수 있어요.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낼 이걸 극한을 취하면 뭐에 의해서 수렴수열이니까 비교극한 정리가 되는 거죠. 비교극한 정리에 의해 왼쪽 리미트 tn 보다 오른쪽 리미트 1 플러스 2팩분의 1에 1-n분의 1 더하기 자 n팩분의 1에 1-n분의 1 m은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뭐 유한계 결국 대수역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쭉 분리해도 자 분리 쭉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m팩분의 1까지 나오고 이게 S의 m이다. 자 아시다시피 리미트 tn이 수렴수열일 때는 이게 상수예요. 상수. 어떤 상수보다 SM이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M은 뭐가 됐든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 M도 뭘 갖고 와더라도 성립하는 결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양변 또 리미트를 취하는 거죠. 결국은 또 비교극한 정리에 의해서 비교극한 정리에 의해 여기서 양변 리미트 취할 때도 SM이라는 것이 수렴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SM도 수렴함으로 아까 전에 이미 체크됐어요. 수렴함으로 양변에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을 취하면 비교극한 정리에 의해 극한 정리에 의해 리미트 tn은 리미트 sm 왼쪽은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고요.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지금 2란 사실이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4.8 급수의 수렴 판정법. 자, 급수의 수렴 판정법을 이제 보시는데 계속 했던 얘기가 부분합은 하나의 실수 수열이기 때문에 그것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앞에 수열의 극한값, 계산, 존재성 그런 방법들을 여기 다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판정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방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예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로 대입시켜 가지고 봤을 때 하나의 정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리들이 수렴 판정법들이다 이거예요. 먼저 나오는 게 4.8.1 동그라미 비교 판정법. 비교 판정법.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죠.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bn이 an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사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일대 시그마 bn이 수렴한다. 그 말은 즉 시그마 bn이 유한이다라는 뜻이에요.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유한이면 이것도 유한이다.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즉 시그마 an이 유한이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이게 무한대면 이것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bn이 발산한다. 발산한다는 말은 이게 즉 시그마 an이 무한대란 뜻이고 그럼 시그마 이게 뭐예요? bn이 또 무한대란 뜻이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수렴성을 체크하는데 한 300개 정도 항 이런 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보통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라고 이제 주는데 꼭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아니라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번째 항 이후부터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 어차피 그 앞에 것들은 뭐 수렴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큰 항 이후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이런 조건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과 그대로 맞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자, 뭐 때문에?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면 이 결론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보다는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이 뭐 시험에 더 가깝죠. 연수 문제 4.8.5에서 나오는데 단조 수렴 정리에 대한 뭐 관련된 뭐 정리로서 연수 문제 4.8.5 이것도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극한 비교 판정법. 자, 실수열 AN, BN. 이 뭘 만족하느냐 하면은, AN이 0 이상이고, BN이 또 0 이상, 0보다 커요. 자,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그리고, 리미트의 BN분의 AN, 요게 L이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할 때, bn분의 a는 그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 0보다 큰 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뭐 어차피 이것은 얘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극한값도 뭐 0보다 일단 크거나 같다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첫 번째 요 L 값이 0과 무한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시그마 AN의 수렴성하고 시그마 BN의 수렴성하고 서로 필수중대.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항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만 아니면 수렴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L이 만약에 제로라면, L이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죠? 대체로 봤을 때 L이 제로라면 Bn, AN 누가 더 큰 거예요? Bn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이게 성립하죠. 만약에 L이 무한대라면, 이 무한대라면 누가 더 큰 거예요? AN이 큰 거 아니에요? 대체로 봤을 때. 대체로 봤다는 것은 대부분의 항들이 그렇다. AN이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게 수렴한다. 이렇게 작은 게 BN이죠. 예, BN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즉 이 말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내자면, 즉 이 말은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리미트 BN이 수렴한다. 이것을 어차피 L이 극한값은 그 BN분의 AN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미트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죠? 0과 무한대 사이에 있을 때는 양방향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AN이 큰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게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L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AN이 큰 경우죠.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게 수렴, 이걸 만족하겠네, 그죠? 그럼 나머지 경우는 0보다 크고 큰 거하고 무한대보다 작은 거,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BN이 큰 경우잖아요. BN이 큰 경우니까 이게 0인 경우죠. L이 0인 경우가 BN이 큰 경우인데, L이 0인 경우에 반대쪽이 성립하는 거죠. L이 0인 경우. 0인 경우 성립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무한대보다 작은 이런 경우는 양방향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L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하고,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보다 작을 때는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한다.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비교극한 정리는 뭐 시험에도 몇 번 이제 그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 급수 수렴 판정법을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주관식 시험보다는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 상당히 좀 문제를 뭐 수렴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객관식 시험에 예전에 그 선다형에서 적합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나 수렴 판정법을 이제 우리가 이 자체로만 하나의 문제로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긴 서술형 문제 안에 이 판정법을 써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그게 한 부분 점수로서 1, 2점 정도 차지하는 그런 문제로서 충분히 해볼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로 좀 못 느낀다 이거죠. 예전에 이제 선다형 문제일 때는 직접 문제 하나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요 1번은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1번은 봐봐요. L이 0보다 커요. 그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입실론을 이쯤 잡을 거예요. 맞춰보세요. 입실론 얼마죠? 예? 예, 2분의 L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입실론은 2분의 L이에요. 2분의 L로 잡으면 L로 뭐가 가고 있어요? 예, BN분의 AN이 BN분의
AN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BN분의 AN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BN분의 AN.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우고 이걸 2분의 L, 2분의 3L 이렇게 써나 봅시다. 자, 거의 대부분의 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의의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젠 마이너스 1항까지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수렴하는 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모든 항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사실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이 부등식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면은 라젠항 이후에 대해서는 bn분의 지금 an이 bn 곱하기 2분의 3의 l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an은 2분의 3의 L 곱하기 BN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의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또 하나 이쪽을 생각해 보면 BN이 넘어가면 BN은 뭐예요? L분의 2의 AN보다 작거나 같죠. 뭐 이런 계산은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 사실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어차피 A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예, 0보다 크거나 같은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이건 상수에 불과하니까 상수 곱해도 수렴하고 시그마 AN이 수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한다 이거예요.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한다. 이쪽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L분의 2 상수배 해봐야 수렴하고 그보다 작은 BN이 수렴하게 된다. 물론 BN이 뭐이기 때문에 0 이상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죠? BN이 분모에 들어가는 0보다 크다 해놨네. 그래서 이 반대쪽 방향도 확인이 되죠. 써보면 이렇게 되므로 시그마 BN이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한다. 그 말은 곧 유한이다. 이런 얘기로 바꿔도 되죠.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자, 수렴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자, 라젠 이후에 라젠부터 스몰 n 이퀄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수렴한다라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자 2분의 3L BN도 n 이퀄 라젠에서 무한대까지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시그마 AN n 이퀄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유한항을 자 이렇게 여기에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라젠부터 무한대까지가 수렴하면 1부터 무한대까지는 당연히 수렴한다 이거예요. 상수 더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유한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0보다 크다 BN L분의 2의 AN 이렇게 됐죠. 임의의 N인 N. 그래서 자 이므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다시 말해서 유한이라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당연히 유한계 제외하고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 상수배해도 시그마 L분의 2 AN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역시 수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보다 라지 n항 이후에 대해서는 bn이 작으니까 시그마 bn이 수렴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라지 n항 바로 전에까지 뭐 몇 개 항인지 몰라도 유한계는 상수에 불과하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bn 해도 이게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서 비교 판정법을 써먹었어요? 지금 극한 비교 판정법을 증명해 보고 있죠. 비교 판정법을 어디서 써먹었어요? 자, 이 부등식을 지금 여기서 요거 비교하면 이렇게 되니까 라지 n항 이후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을 때 써먹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넘을 때 비교 판정법을 써먹었다.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게 수렴한다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어디 써먹었어요? 여기 수렴하면 여기 수렴. 여기에 비교 판정법을 써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L이 지금 L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요. L이 0일 때나 L이 무한대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L이 0일 때, L이 무한대일 때 생각해 보면 그 L이 bn분의 an의 극한값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극한값이 0이라는 뭘 뜻하는 거예요? 괄호 2번을 갈 거예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L이 극한값이 0이에요. L. 이 0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입실론을 던져봐요. 입실론 얼마로 잡을까요? 이건 좀 모르겠죠, 잘. 어차피 L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있을 건데,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있죠? bn분의 an이 들어있다. 물론, 라지 n항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항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실로부터 뭘 알게 됐냐 하면은, bn분의 an이 0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고, 이게 1보다 작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bn분의 an, 누가 더 크죠? bn이 an보다 항상 크게 된다 이거예요. 언제? 임의의 라지 n항부터 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저기 썼던 대로 쓰면은, 임으로, 자, bn, an은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임의의 n인 n.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n. 되니까, 따라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이것도 그냥 바로 써도 상관없는데, 앞에 저렇게 써놓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 n 이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고, 이렇게 되면 n 이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고, 자, 그러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뭐가 쓰였어요? 어디? 여기 쓰였죠? 비교 판정법. 또 비교 판정법 써먹었죠. 자, 이제 안 할 거예요. 2번은.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실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L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입실은 얼마로 잡을까요? 입실론이라기보다는 뭐, 자, 사실 충분히 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극한값 L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모르긴 몰라도 1보다 웬만한 건 다 크겠죠. 그래서 입실론 보통 입실론보다는
m이라 쓰잖아요. m. m을 1로 잡아봐라 이거예요. 1로. 잡으면은 이 안에 bn분의 an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bn과 an은 비교가 되잖아요. 뭐가 더 크죠? 예. an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m 이꼴 1에 대해서 이렇게 잡으면 결국 m1보다 bn분의 an이 크다. 임의의 라젠 m보다 이렇게 된다.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의 정의로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안 쓰기로 해놓고 지금 쓰고 있죠. 지금 bn은 an. 여기 0 이상이잖아요. 분모니까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임의의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시그마 an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라젠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고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비교 판정법이 쓰였어요. 자, 여기 이제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데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정리예요, 정리.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77번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 1년 번호가 적혀 있죠, 그죠? 프린트 하나 드렸었는데 공익시행 기출이에요. 012시행 기출. an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인 n. 그 다음에 시그마 an이 수렴 하다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선다형으로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에 an 이게 수렴하느냐? n이 1무한대. 그 다음에 시그마 니은으로 시그마 n 이꼴 1무한대 루트에 an 제곱 더하기 1 an 제곱 더하기 1 요게 수렴하느냐 묻고 있고요. 디귿 시그마 n 이꼴 1무한대 2의 an 마이너스 1이 여기 수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 참 괜찮은 문제들인데요. 기출 문제니까 뭐 당연히 좋겠죠. 자, 일단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an은 양수라는 것과. 그러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an이 수렴하느냐? 이것은 이것의 수렴성을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바로 쓸 거냐 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요. 뭘 취하면 될까요?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죠. 그럼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한다는 사실은 여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하면 다시 말해 절대 수렴하면 그냥 수렴이니까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봐봐요. 그래서 시그마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an의 절대값을 씌워보면 1무한대. 이것은 시그마 an n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수렴함으로 시그마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의 an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절대 수렴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의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이용한 거예요?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 사실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시그마 an의 제곱 더하기 1의 루트가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수렴성 체크하다 보면은 이런 게 제일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눈에 한눈에 보이는데, 수렴할 때는 자 부분합이 뭐예요? 일반항 반정법 an은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수의 an은 1로 가잖아요. 루트에 0 더하기 1로 가니까 이 1로 간다. 1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발산이죠. 그래서 부분합 판정 그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마 an이 수렴함으로 an은 0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루트의 an 제곱 더하기 1,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0 루트에 0 플러스 1로 가니까 0제곱 플러스 1로 가니 1로 간다. 이 0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 시그마 루트의 an 제곱 더하기 1, 이것은 발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exponential an-1 했는데 사실 요걸 새로운 bn으로 생각해서, 그죠? 디귿. 자, bn을 exponential an-1로 생각해 보자 이거. 생각하면 에 대하여 an은 양수였고 bn도 양수예요. 왜냐하면 an이 양수니까 exponential an은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크면 양수예요. 그래서 an, bn은 모두 양수다. 모두 양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극한 비교 판정법을 생각해 보자면 리미트 bn분의 an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에 자 an은 분명히 0으로 가고 있고 exponential an 마이너스 1분의 그 an을 생각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아까 전에 일반항 판정법에서 an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열 극한은 x가 제로로 갈 때 2의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죠.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뭐죠 이게? 함수 극한의 무슨 판정법? 수열 판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것은 극한값을 구할 때 뭘 쓰죠? 롭탈 정리를 써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꼴 롭탈 정리. 자 x가 제로로 갈 때 2의 x승 분의 1이다. 그래서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an, 시그마 bn의 수렴성이 동시관계가 되죠. 이게 뭐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실수니까. 따라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an이 수렴한다는 가정을 이용하면 바로 bn도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an은 수렴함으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시그마 bn도 수렴한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시그마 사인의 an n이 1 무한대 이런 것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 뭐 사인
사인보다는 여기 an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절대값 사인의 an 요게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유는 리미트에 an분의 절대값 사인 an 리미트 보내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것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예요? an분의 사인 an 이것은 0분의 x분의 x라고 보면 되죠. x분의 사인 x의 절대값 x가 0로 갈 때 그죠? 이건 생각해보면 어차피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둘 다 뭐예요? 1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x분의 sin x가 1로 가니까 해서 따라서 여기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똑같이 극한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죠. 그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